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과거의 경기 사이클이 국내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공장 짓고 이런 투자 외에 또 다른 투자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 부동산입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냐 안 좋냐. 그래서 올해 내년에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히 부동산 경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근데 이제 그게 두루두루 우리 경제로 돌아오게 될 텐데 네. 참 우리 경제는 이게 참 한 번도 사실은 좋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경제 항상 힘들었고 항상 어려운데 좀 대외 경기를 보는 이유가 네. 우리 경제의 방향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네. 높낮이도. 네. 근데 우리는 2023년은 뭐 잘해봐야 뭐 한 1.34% 정도, 네. 1%대 성장.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왜 대외 경기를 봐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경제 사이클은요. 투자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투자에 의해서 사이클이, 그러니까 경제가 잔잔한 파도라고 하면 네. 그 안에 큰 이런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대규모의 재고와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예. 결국 투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경제가 투자는 언제 하나? 네. 외국에서 잘 팔릴 때 뭔가 공장을 짓고 뭔가 설비 투자를 하고 이럴 때 투자가 나타나니까 대외 경기가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예. 투자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이자 단초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와 다른 건 그 투자를 IRA 얘기도 아까 했지만 국내 안 하고 이제는 다 밖에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과거의 경기 사이클이 국내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러한 공장 짓고 이런 투자 외에 또 다른 투자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 부동산입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냐 안 좋냐. 그래서 올해 내년에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히 부동산 경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대외적인 투자 사이클을 이끄는 것은 내수적인 SOC라고 하는 인프라, 이 투자가 민간주도 정부주도 둘 다 힘들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 뭐 강남 집값이 뭐 얼마 어떤 집은 뭐 40억 회복했고 뭐 신고가를 가늠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국가 경제나 국민 경제에 별로 미치는 영향은 없고 일부 최고층 자산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헤드라인일 뿐인 거고 그렇죠. 뭐 지방 아파트라든지 전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자체에 대한 진단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뭐 민감한 건데 뭐 알아서 잘 편집해 주세요. 편집 안 하는데 우리. 네, 오케이. 그냥 내일 올릴 건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부동산이 똑같은 부동산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이질적인 상품입니다. 이질적인 상품이다. 네, 강남에 있는 부동산과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동일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은 동일한 밸류에이션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요와 공급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도권 서울 지역의 일부 특화된 아파트를 주목하는 이유는 특히 수도권 서울 아파트는 선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을 선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르면 밑에도 오를 겁니다. 선도하니까. 네. 근데 과거에는 그 기대감이 상당 부분 당겨져서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버텼다면 버티는 거는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 비용은 금리입니다. 우리가 2, 3년 전하고 지금 가장 높은 금리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선도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예요. 언젠가는 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버틸 수 있겠느냐. 과거보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 버티지 못해 나락으로 포기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차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곧 비용이니까. 그렇죠. 그 비용은 곧 금리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선도적으로 가격을 끌어주는 뭐 강남 아파트, 서울 집값, 뭐 이렇게 수도권, 지방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리드 타임이 과거에 이 정도였던 나중에 좀 길어지다가 여기서 그냥 끊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버티다 못하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교롭게 또 금토이가 있지만 이거 금토이 끝나고 올리겠네요. 이번에 또 동결할 겁니다. 목요일이죠. 금토이가. 또 동결할 겁니다. 뭐 정책 수단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하고 다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는데 한국은 왜 동결할까요? 이런 걸 또 보면 다 나타나는 거죠. 뭐 가계부채, 뭐 부동산. 그래요. 동결 안 하면 어떡하죠? 아니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거의 뭐 전문가들 이견이 거의 없죠. 뭐 그것도 모든 건 다 그 확실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 네. 앞에서도 말씀을 처음에 해주셨던 게 소득, 네. 자산 네. 이게 늘어야 소비가 늘어나는 건데 우리 경제는 그러면 자산은 좀 네. 애매한 상황이고요. 웰스, 부동산과 주식 예. 편하게 얘기하면 예. 어땠냐? 주식은 무너지지 않고 버텼는데 일부 몇 종목 외에는 다 부진하다. 쏠림. 네. 근데 그 쏠림이 부동산에는 이미 부동산도 쏠려 있고 똑같아요, 지금. 죄다가 쏠려 있어. 네. 아유. 이미 몇 개 외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네. 역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오르는 놈, 네. 대장 아파트, 네. 오르는 지역, 네. 오르는 섹터, 네. 대장주 네. 그런 것만 이제 가왔고 네. 올해도 그리고 여실히 보여줬는데 네.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역시 투자할 대상은 있다. 네. 기회는 있다. 그렇죠. 잘 선별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계치라는 게 있는데 예. 투자한다는 게 서울 부동산 평당 1억인데요. 강남 아파트에 네. 반포 지금 재개발 하면 예. 살 수 있겠는가? 그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또 최근에 신금융이라는 게 또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가 쪼개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금융의 신산업들 저희한테 상당 부분 신사업이라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플랜들을 보면 네. 그런 덩어리 큰 것을 다 쪼갭니다. 접근성 좋게. 부동산 같은 것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주식은 평당 6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이 1%대 성장하는 사이에도 네. 뭔가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업들의 투자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자산으로는 투자를 계속 해야만 네. 저성장 시대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거의 이제 커먼 센스라 그러죠. 기본입니다. 왜냐면 피케티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피케티, 토마스 네. 피케티. 네, 이제 양극화 시대에 예. 노동시장 근로소득 죽어라고 일하는 것보다 그렇죠. 재테크 자산수양 자본소득이 훨씬 더 높은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음, 고금리 시대는 더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노벨상 받은 분이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자산 투자를 빼고는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도 없는, 네. 살아갈 수도 없는 시대인 거고. 뭐 직접 이코노미스트고 네. 약간 좀 자산 배분 네. 또 같이 하시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 막 주식이나 부동산을 직접 전망하시지는 어떠세요? 저희 팀에서는 직접 전망하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지 않는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 외부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월 단위의 기본적인 뷰를 드리고 그 뷰 가운데서도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항상 추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운용 측면에서 보면 간단히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물론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을 사랑합니다. 네네. 저도 여의도에서 10년 넘게 펀드 매니저들하고 같은 추억을 쌓았죠. 하지만 모든 건 다 정답은 없지만요. 사람만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만 투자. 사람이 온리 100%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인다. 모든 게 다 밸런스가 맞춰야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일부 기본적으로 룰 베이스, 저희가 로보 어드바이저리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룰 베이스에 어느 정도의 상당 부분은 밑에 깔아서 장기 투자를 포트폴리오로 해놓고 자산 배분을 그 위에 흔히 위성 전략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자기의 인투이션과 흥미와 자기의 공부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서 거기에 엣지 있게 뭔가 알파를 추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드리고 있죠. 약간 로보 어드바이저로 자산 배분을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본인의 직관이라든지 선호도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뷰에 따라서 맞습니다. 알파 전략을 노리는 것.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도 정답이 아니고 사람이 다는 것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적조의 석자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다만 그게 금액대나 아니면 자신의 평균 소득에 따라서 순서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리를 기본적으로 첫 단계로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제 엣지를 주자라고 하는 게 투자를 왜 합니까?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저희 빈센트님 만나려면 거의 초고액 자산가들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제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하이네월스예요. 왜냐하면 하이네월스가 좋아서 일하기보다는 그들이 많은 위기와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소통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또 세미나를 열어요. 그런 세미나도 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럴 때 또 찾아뵙고 서로 교감하면 좋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참 그리고 네. 이번에 내신 책이 참 경제 지표를 읽는 시간. 네. 앞에서도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신 게 경기를 보려면 이제 소비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네. 소비는 소득과 네. 자산 네. 그 같이 해서 나온다. 뭐 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경제 지표가 딱딱합니다. 네. 예, 기자들도 그 나오는 시즌에만 또 네네. 공부 막 하다가 네네. 또 몇 달 지나서 안 보면 또 까먹고 네네. 경제 지표를 일단은 네. 왜 중요한지부터 네.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네. 직접 호기심이죠. 아는 것만큼 보이는데 상당 부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방향성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 네.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방향성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지금이 투자를 할 때인가? 지금은 잠시 멈출 때인가? 아니면 지금은 다른 데를 볼 때인가? 어느 정도의 확률 높은 방향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저 책 제목이 보면 시간이에요. 시간. 네.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네.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린다. 네. 그것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네. 동향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 네. 뭐 이런 것들도 네. 되게 중요하게 보고 하는데 네. 혹시 빈센트님이 네. 딱 보시기에 대한민국 혹은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에게는 네. 이 경제 지표가 네. 가장 중요하다. 딴 건 몰라도 이거 네. 하나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네. 꼽아주신다면. 투자는요. 틀리든 맞든 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불안전하지만 먼저 우리 흔히 전문용어로 선빵이라 그러죠. 네. 기자들 성질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속보. 제일 네. 먼저 했다. 항상 제일 먼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경제 지표도. 네. 전 세계에서 캘린더 데이로 가장 먼저 발표하는 게 한국에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 매월 1일. 네. 우리나라가 참 그런 데이터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포지셔닝이 예. 한국의 수출 대부분이 3분의 1이 반도체, 나머지 부품들 쭉 보면 완성품 외에 대부분 다 중간재 성격. 그럼 도대체 한국 제품은 언제 쓰냐? 경기가 좋을 때 쓴다라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을 보면 글로벌 경제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수출을 가지고 선진국들의 동향을 먼저 또 가늠해 볼 수 있으니. 맞습니다. 물론 그 수출 이전에 뭐 주문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네. 생산이라는 것도 있었을 거고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간에 수출이 뭐 네. 동행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 경기는? 각각의 시차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통계적인 묘미를 감안하면 네. 그게 한국의 코스피 지수하고도 1개월 정도 선행 관계가 있고 다른 선행 지수와 동행 관계가 있고 다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잡히기 전에는 주문이 있어야 되고 주문 전에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다 알려면 전문가 영역이고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다 됐고 다 하나만 보면 뭘 보네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데이터는 꼭 보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청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심리 지표가 네. 조금 더 선행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확정치가 뭔가 나오는 것 전에 네. 그리고 또 통계를 반란해서 보여주는 데이터하고 네.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네. 말 그대로 서베이 자료들도 네. 있고 중요도랄까 아니면 성격이랄까 좀 네.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챗GPT와 AI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국에서 네. 어느 순간 서베이 데이터의 그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네. 모든 경제 주체라는 것은 휴먼 터치가 필요한 인간 중심의 경제 주체 활동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들의 생각이 항상 부분 컨센서스라는 걸 만들고 그들의 생각대로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에서 그런 심리 지표들의 대명사를 좀 더 말랑말랑하고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예. 그런 것처럼 소프트 데이터라고 명명했고요. 소프트 데이터. 네. 하지만 기업의 어닝처럼 한번 딱 정해지면 잘 대차대표 장부에 바뀌지 않는 이런 딱딱한 것들을 하드 데이터, 실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를 구분해 놨고 구분을 떠나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네. 그럼 어떤 하드 데이터에 어떤 소프트 데이터가 선행하는지 그것을 국가별로
네네. 산업별로 좀 구분해 놨습니다. 아하, 어떤 게 이렇게 딱 그저 자로 잰 듯하게 자, 중요도 순서 1번, 2번, 3번 이겁니다가 아니라 네. 그 나라의 경제 상태와 네. 그 흐름, 그때의 네. 상황에 따라서도 또 중요도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아하. 혹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거나 네. 착각하고 있는 경제 지표 네. 좀 알려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좀 바로 잡아주실 만한 거? 뭐 한국인이니까 특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 얘기 좀 네. 해드릴까요? 한국은 옛날부터 순수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네네네. 수출을 잘해야 좋다. 수입은 비용이고 안 좋다. 그래서 수입이 늘면 안 좋다라는 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하. 하지만 미국의 수입은요, 네. 경기 호황의 선행지표입니다. 아, 미국의 수입. 네. 왜 그럴까요?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네. 전 세계에서 소비 강대국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통계상에 미국 GDP를 100으로 했을 때 약 한 67%가 소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이 기초통화를 갖고 네. 자국에 있는 지금 뭐 바이든이 IRA, 뭐 메이드 인 USA만 하겠다 하지만 네. 지난 4, 50년 동안 중국, 인도, 대만, 한국 수많은 전 세계 공장들에서 값싼 물건을 다 수입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값싼 물건을 풍족하게 쓰고 패권을 유지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럼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수입을 엄청 늘리겠죠. 그래서 미국의 GDP 안에서 수입이 늘면 그것은 순수출에서는 마이너스겠지만 네네.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늘었으니까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그 국가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소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또 뭐 셰일 오일 혁명 이후에는 미국의 수출도 좀 많이 늘기는 네. 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미국은 수입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죠. 미국은 소비의 국가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수출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좋은 거고 네네. 또 수입도 늘어날 때 이게 중간재 성격인지 네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수입인지도 또 이제 발라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제 지표를 잘 등한시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수입 안 좋은 거 아니야? 비용이야? 하지만 경기 불황일 때 오히려 수입이 준다. 경기 불황일 때 수입이 준다. 네. 약간 불황형 흑자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최근 한국에 이런 얘기 듣고 이제 뉴스플로우나 예. 뭐 검색을 쭉 해보면 한국 수출이 불황형 흑자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지난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 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네. 뭔가 무역 수지가 좀 개선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네. 근데 그 알맹이를 보면 아직은 네. 무역 수지가 좀 개선이 된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혹시 그 경제 지표 중에서 뭐 재미난 건 없습니까? 다 이렇게 경제 지표는 좀 딱딱하고 네. 어렵고. 재미난 거 있죠. 네. 미국은 참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CEO들이 갖고 있는 포지셔닝이 뭘까요? CEO라는. 미국 CEO들의 네. 포지션? 네. 미국 기업의 CEO들은 어떤 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기의 경영 성적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건 되게 도덕적인 CEO. 아니, 도덕적인 CEO. 도덕적인 CEO. 일단 미국의 CEO들은 네. 어쨌든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겠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어떤 기업체에 많은 사람들을 거스리고 다루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감도 있고 그런 책임감들의 바탕이 많은 정보들을 누구보다는 먼저 선점할 거다라는 네. 기본적인 포지셔닝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경제가 어떨 건지라고 발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CEO들만 대상으로 해서 뭘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네. CEO 뭐 컨피던스 인덱스, CEO 신뢰지수 이런 거. 그게 일반인들이 답변하는 경기 선행지수보다 좀 더 빨리 나타낸다. 미국 경제를. 아무래도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투자 결정을 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좀 더 먼저 경기를 내다보는 맞습니다.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예, 예, 사실 책에는 저 나와 있는데 네. 그 CEO들의 인덱스가 구성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 지수를 엄청 봅니다. 왜냐하면 예. 모든 기업체들의 고용은 가장 의사결정이 마지막입니다. 의사결정의 마지막. 그러니까 완전 고정비니까. 그렇죠. 대량 해고, 특히 유니언치 조합이 없는 미국에서도 줄이고 맨 나중에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더구나 최근에 미국에서 트렌드는 한 번 사람을 잘렸다가 동일한 사람을 얻기도 힘드니 아예 안 자르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고용에 대한 의사는 가장 늦습니다. 그래서 CEO들의 선행, 컨피던스 인덱스 중에 고용 지수가 크게 내려가는 것은 저는 완전히 불황 신호로 봅니다. 고용에 대한 이것도
서베이 설문 그쵸. 항목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많이 고용을 하실 건가요? 맞습니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노하우입니다. 아, 그러네. 이거 재밌다.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 중에서 소프트 데이터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네요. 근데 이게 또 선행을 한다. 맞습니다. 경제 지표도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코노미스트인 빈센트 김두원 이코노미스트 통해서 중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한국 가서 경제 지표 읽는 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았습니다. 지금 저거는 뭐예요? 저 QR코드는요. QR코드 오른쪽 구석에. 네, 저거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옵니다. 제가 하는 멀티패밀리 오피스. 그럼 거기에 넥스테이지라고 제가 분기마다 하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지난 분기에 했던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똑같이 10월 5일 날 대체의 밤이라 그래서 네. 저희 최상욱 작가 이번에 부동산 맡고요. 한대훈 의원 크립토 맡아서 제목이 대체의 밤, 포트폴리오의 대체 자산, 극단에 있는 부동산과 크립토 두 개 다 다루는 시간입니다. 야, 요게 분기별로 하시는 보통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경제지망, 자산 배분 이런 것까지. 근데 이게 이제 유료 세미나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와이스트를 통해서 오면 엄청난 할인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와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90% 할인? 아니 90% 할인까지는 안 되고 저희 그런 사람들이에요.